안녕하세요. 사람처럼 협업하는 에이전트 팀과 LLM 오케스트레이션의 비밀에 대해 발표를 맡은 맹윤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실 이 제목을 보시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이제 LLM이 정말 사람처럼 협업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약간의 제목으로 어그로성이 없지 않나, 있지 않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이 조금 첨가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것들이 과연 요즘에 LLM 협업에 쓰이는지 잘 한번 알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전에 IBM에서 인공지능 콜센터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통신사에서 이렇게 고객센터 전화하면 말로 하는 ARS는 네라고 하면 계속 0번을 누르죠. 도대체 이런 건 쓰잘데기 없는 건 누가 만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누가가 접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걸 제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몇몇 개는 이제 아마 제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참 그 직장인들이 걸리는 3대 질병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대학원병, 해외병, 창업병. 그래서 창업을 합니다. 네, 창업을 하고 이제 지분을 약간 매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박사를 또 하죠. 직장인에 걸리는 3대 불치병을 정통으로 다 맞고 이제 박사를 하고 졸업하고 이제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책도 뭐 여러 가지 썼습니다. 아마 입문 서적으로는 두이 시리즈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고 그 이후에 좀 더 어려운 거 보겠다 하면 이제 오라일리의 이제 번역서 두껍고 엄청 어렵고 설명도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중고급서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래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이전까지 LLM 많이들 이제 연구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비운의 책이 하나 있어요. 저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두잇 강학습 입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챗 GPT가 나오기 전에 GPT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GPT가 나오기 전에 절판이 돼가지고 굉장히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막 챗 GPT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챗 GPT 전문가야라고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언론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KO GPT-2 때부터 제가 컨트리뷰션 하고 했던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보죠. 사람처럼 협업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실제 슬랙 데이터를 해외에서 학습을 시켰어요. 학습을 시켰더니 뭐라고 했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500단어 글을 써줘. 오케이, 내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해줘라고 하니까 냉 안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제 슬랙에서 이제 썼던 대화를 막 학습을 시키니까 너무 잘 학습한 거죠. 우리가 업무를 핑퐁하듯이 이제 챗 GPT 이 파인 튠된 모델도 이제 업무를 미뤄서 다음에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 굉장히 재밌는 밈이 또 있죠. 그래서 사람처럼 일을 미뤄요.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거는 사람처럼 좀 일을 잘 처리하는 거를 원했지 사람이 일을 미루는 것처럼 잘 미루게 하는 거를 원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슬랙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혹은 메신저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내가 실제 업무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보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보통 이 내가 입력한 트레이닝한 데이터는 발화당 가중치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많이 얘기된 게 많은 가중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가 이렇게 답한 것도 웃고 넘어가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사람이 하늘을 날고자 할 때 이런 이제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 새의 날개를 모방해서 절벽에서 막 떨어졌어요. 푸덕푸덕푸덕 하면서 하면서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쉽지 않은 거를 안 거죠. 근데 사실 새가 잘 나는 걸 보고 따라 해본 거예요. 이렇게 따라해 봤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늘을 나는 방법은 이렇게 비행기처럼 이제 완전히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LLM을 학습시킬 때도 우리가 사람이 협업하는 그 방식으로
이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환경에서 그러면 AI 에이전트 팀을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스케일링 로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케일링 로우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딱 이 그 휴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빼곡하게 자리를 이제 채우고 계실 정도라면 스케일링 로우가 어떤 건지는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또 간단하게 또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 로우는 뭐냐면 간단하게 우리 LLM의 성능이 증가하려면 데이터 많이 학습시켜야 되고요. 많이 학습시킬 때 되게 많은 컴퓨팅 연산 자원이 필요한데요. 그 컴퓨팅 연산 자원에 보통 GPU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엄청나게 날아가고 계시죠? 내가 AI를 공부할 게 아니라 엔비디아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죠? 저도 그래요. 나도 샀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스케일링 로우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게 그래도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LLM의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 스케일링 로우가 동작해서 이 GPU 연산 자원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그룹 그 XAI를 이제 만들었는데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그냥 돈으로 모든 GPU를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화성 갈 거니까 하면서 나도 AGI 만들 거니까 하면 바로 이제 GPU 행동으로 보여주죠. 가가지고 젠슨 황한테 가가지고 내 돈을 받아줘 제발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GPU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AI를 만드는 거를 봤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뉴닙스 가서 지금 제가 새벽 비행기로 와가지고 시차 적응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가서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야 너네는 스케일링 로우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마샬로가 계엄령이거든요. 그래서 마샬로를 너네는 들여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힘을 믿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스케일링 로우라는 거는 이제 AI 혹은 LLM을 만들 때 있어서 굉장히 큰 장벽이었어요. 지금도 장벽이에요. 지금도 장벽이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스케일링 로우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누가 했냐면 예전에 구글의 전 CEO였던 그 에릭 슈미츠가 얘기를 했었죠. 스케일링 로우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 효용에 도달한 것 같다. 그 다음 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B2B 프로젝트 대기업들 이제 POC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되게 간단한 작업이에요. 챗 GPT처럼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옛날에 어떤 걸 많이 갑자기 이제 트라우마가 PTSD가 이렇게 딱 올라오는 게 구글처럼 검색만 되면 돼요. 카카오톡 같은 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거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 구글이 개발팀에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쓰시는지 아세요? 카카오톡이 개발팀에 예산을 얼마나 쓰시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항상 하지만 항상 듣지 않으세요? 그거 모창 하나 띄워져 있고 그거 뭐 인터넷에 가면 클린 코딩 막 클론 코딩 엄청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뒷단에 있는 엄청 큰 수많은 이제 개발자분들과 노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기업들도 잘 모르시거나 혹은 이제 보통 의사결정권자 분들은 그 뭐 채팅창 하나 띄워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는 게 그게 어렵나? 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스케일링 로우를 말씀드리고 GPU 일단 있으시냐? 라고 했을 때 GPU? 뭐 우리 다 GPU 있어요. 이러면 이제 다 보면 아주 옛날 1080 Ti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꽂혀 있으시고 그게 한 4, 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써야 되는 GPU A100, 뭐 H100 이런 것들은 뭐 5천만 원 1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GPU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여러 개 있어야 되고 몇만 개씩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를 하냐면 오픈 AI가 O1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특히 이번에 며칠 전에 프로 업데이트가 됐죠? 그렇죠? 근데 프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강의자를 만드는 저는 굉장히 당황했지만 열심히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넣어놨죠. 그래서 이 프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뛰어나졌어요. 여기 보면 PhD 레벨의 사이언스 문제, 그러니까 박사급 인력이 풀 수 있는 과학 문제에서 O1 프로 모델이 엄청나게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어요. 내가 박사인데 AI가 대체하는 건가? 이런 그리고 이제 약간의 위기감이 조금 있는데, 근데 사실 이 O1 모델의 그 비밀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AI 특히 이제 LLM의 성능을 향상시킬 때에는 아까처럼 스케일링 로우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자원으로 엄청 훈련을 시켜서 더 똑똑한 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O1 모델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인퍼런스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추론 단계에서 더 똑똑한 답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약간 달라요. 학습시킬 때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랑 그리고 이 추론 단계에 더 똑똑한 답을 내게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O1 모델이 쓰는 기법은 보통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해요. 물론 그 전에 뭐 체인 오브 소트나 이런 기법들도 당연히 썼지만 핵심은 셀프 리플렉션이에요. 근데 이 셀프 리플렉션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수식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금쪽이 챗GPT가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야겠구나. 네가 방금 한 그 대답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아? 너가 생각했을 때 틀린 점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다음에 내가 생각해보니 여기에는 이런 점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걸 개선해봐 라고 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개선하게 만드는 게 바로 셀프 리플렉션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레벨에서 내가 한번 바로 생각 없이 던지는 거 말고 한 번 던진 대답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해서 거기에서 답변의 수준을 향상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유저한테 내는 거가 이제 리플렉션 모델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의자에 챗GPT를 제가 앉혀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열심히 스스로 그래서 보면 O1 모델을 쓰면 thinking이라고 나와요. 중간에 thinking이라고 막 나오면서 그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그 절차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요즘은 스케일링 로우 그 다음은 바로 리플렉션은 인퍼런스 레벨의 성능 향상의 패러다임이다. 추론 단계에서 좀 더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인다라는 게 요즘의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할루시네이션이 없느냐? 챗GPT 4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요. 3.9랑 3.11 중에 뭐가 더 크냐? 라고 지금 바로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분 중에 7분은 3.11이 더 크다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근데 챗GPT 5원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할루시네이션이 있냐 없냐?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 챗GPT 4.5는 그냥 바로 할루시네이션이 있는데 5.1은 열심히 생각하다가 바로 또 할루시네이션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가장 잘 대처하는 모델이 바로 이제 O1 쪽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GPT-5가 아니냐라는 거는 아까 그 스케일링 로우 측면에서 실제 더 나은 모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 모델에서 인퍼런스 레벨을 좀 더 강화했기 때문에 GPT-5가 아니고 O1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엔터프라이즈 LLM으로 넘어갑시다. 기업용 LLM으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 웹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이거 학습시키는 거 챗GPT에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챗GPT API 못 써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챗GPT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 구글처럼 검색창 나오게 해주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GPU가 5만 개가 없는데 5만 개가 뭐예요? 5개도 없어요. 보통. 그런데 저희는 데이터 웹으로 나가도 안 되고요. 우리 회사 GPT 못 써요. 근데도 하실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저희는 항상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친구 라마가 있죠. 근데 하지만 라마는 써보셔서 알겠지만 GPT만큼 똑똑하지가 않아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지금까지는 뭘 했냐면 이 라마를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공부를 열심히 시켰다는 건 따로 훈련을 시킨 건 아니고요. 라그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데이터를 읽게 했어요. 이걸 가지고 뭐 생각을 더 잘하게 한다던가 사고력을 증가시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얘가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우리 회사에 맞게끔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의 엔터프라이즈 레벨 LLM 프로젝트의 트렌드였어요. 근데 이제는 해외도 그렇고 점점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 LLM의 진영이 이제 부족한 사고력의 대안으로 라그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할루시네이션의 대안이지 본질적인 사고력 향상 차원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복잡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사실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실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성과는 사실 LLM 애저 젖지부터 시작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하던 판단을 이제 LLM이 판단하게끔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 실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업에서 LLM이 성과를 창출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을 벌어오거나 하나는 돈을 아껴야 돼요. 근데 돈을 버는 영역은요 굉장히 애매한 영역에서만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왜냐하면 LLM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100% 우리가 통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디서 돈을 버냐면 뭐 사주, 타로, 뭐 앞으로 내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번 크리스마스는 따뜻할까 아닐까, 뭐 이런 거는 사실 틀려도 그만 안 틀려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고 싶으니까 돈을 낸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광고를 보고 그걸 클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돈을 만드는 영역은 틀려도 그만 안 틀리지 않아도 그만인 영역에서 보통 돈을 만들고요. 그렇지만 기업 내부에서 돈을 만들려면 보통 우리가 이미 나가고 있는 기업의 시간이나 돈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그러려면 자동화가 꼭 들어갑니다. 자동화가 꼭 들어가는데 자동화의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LLM이 사람 대신 판단하는 영역이 꼭 들어가요. 그러려면 단순히 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오는 라그 차원이 아니라 사고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게 굉장한 챌린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하냐면 그룹 리플렉션이라는 걸 해요. 아까 저희가 셀프 리플렉션 했었죠? 생각하는 의자에 GPT 앉혀놓고 스스로 잘 생각해봐. 똑똑한 친구는 스스로 잘 생각하라고 하면 잘 생각해서 좋은 대답을 내요. 하지만 약간 모자란 친구들은 서로 같이 모여야 돼요. 서로 같이. 그래서 저희는 그룹 리플렉션을 이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룹 리플렉션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됐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게임처럼 보이죠? 근데 이 게임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아바타들의 두뇌에 다 LLM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LLM이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의 생일 파티를 열어라 라고 지시만 내려주고 그 아이디어만 심어주고 나머지는 얘네가 다 알아서 하게끔, 그리고 얼마나 정말로 파티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연구인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장소 섭외하고 알아서 이제 초대장 보내고 몇몇 애들은 바빠서 못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락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칭화대에서 했던 연구인데 이건 챗데브라는 이제 개발팀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기획부터 코딩, 테스팅, 그다음에 문서화하는 모든 게 다 LLM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팀을 하나를 딱 만든 다음에 실제 게임이 나왔어요. 7분 만에 게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이제 LLM에 협력을 했을 때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연구에서 밝혀졌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룹 리플렉션 구현을 하려면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플로우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플로우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주 간략하게 맛보기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아마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 그룹 리플렉션에서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는 셀프 디스커버입니다. 셀프 디스커버는 뭐냐면 이 리즈닝 스트럭처를 어느 정도 정의를 해줘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내는 방법으로 생각해봐, 아니면 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봐 등등.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보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론들을 쫙 나열을 해요. 그리고 이 LLM한테 이 중에 내가 어떤 문제를 풀 건데 이 중에 가장 적합한 문제 접근 방법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LLM이 스스로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정해진 문제 해결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요. 두 단계로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지, 어떤 접근 방법으로 할지를 먼저 정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 문제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두 가지 단계가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리즈닝 모듈에 뭘 넣을 거냐? 근데 사람도 이 협업할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저희가 린 스타트업 보통 얘기하죠. 처음부터 자동차 만들지 마라. 일단 킥보드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자전거 만들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만들고 자동차 만들어라. 이게 약간 린 스타트업 방법론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뭐 에자일 방법론 뭐 이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죠.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아주 귀엽게 자동차 이모지 3개 넣어놨거든요. 뒤에 안 보이겠지만 차세대죠. 차세대 프로젝트 할 때 보통 많이 하죠. 워터폴 방법, 폭포수 방법 모르겠고 우린 차세대 프로젝트를 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에러 안 되게 무조건 다 되는 거야. 언제까지? 정해진 날짜까지. 그리고 딱 오픈하면 와우. 예, 이제 알 수 없는 수많은 버그들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워터폴 방식과 혹은 이런 이제 에자일 방법 혹은 린 메서드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실제 협업할 때 쓰는 방법론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겠죠. 이 방법을 여기 있는 이 리즈닝 모듈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리즈닝 모듈에 넣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성격상 어떤 걸 쓰는 게 나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뭘 했냐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결정했어요. 그 다음은 문제를 같이 풀어야죠. 그죠? 여럿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럿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해서 보통 MOE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분야별 전문가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 모델이 있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이건 내 전문이야, 이건 내 전문이야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MOA라는 방법이 있어요. MOA는 뭐냐면 Mixture of Agent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저희가 그룹 리플렉션이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이 MOA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를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면 성능 향상 그래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고된 바로는 한 140% 정도 향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IQ가 100이었다면 한 140 정도가 향상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 효과만으로도 굉장히 우리 같이 오픈 소스 LLM으로 어떻게든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 환경에서 LLM을 구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풀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여러 개의 LLM이 함께 푸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구현해야 되잖아요. 구현 어떻게 하지? 구현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막해지죠. 어떻게 구현해야 되지? 코딩을 열심히 하면 되나? 챗GPT한테 짜잘라고 하면 되나? 커서가 요즘에 핫하다는데 컷에 넣으면 될까? 네. 지금 그 플로우와이즈를 통해서 다양한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라든가 혹은 이제 에이전트 레벨의 그룹 리플렉션들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만 할 수 있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위젯들도 넣을 수 있고 우리 라그도 구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랭체인 엄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랭체인 코딩 한 땀 한 땀 다 해가지고 회사에서 상도 받고 했지만 어느새 이제 이게 모두 개발자가 아니어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나와 있죠. 구현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라그 같은 경우도 드래그 앤 드롭하면 바로 이렇게 넣어서 쓸 수 있어요. 뭐 인메모리 벡터 데이터베이스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이제 AI 시뮬러리티 서치 뭐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하고 내가 파일 업로드하고 청킹 어떻게 할 건지 설정하고 하면 다 진행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 셀프 디스커버 아까 배웠죠? 어떤 리즈닝 모델 중에 하나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포트를 같이 물려서 구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셀프 디스커버에 해당하는 지금 왼쪽에 보면 모델이 3개가 있죠? 3개가 전문가 모델이에요. 제가 이 유스 케이스는 헬스케어 앱이라고 이제 제가 유스 케이스를 넣어놨습니다. 뭐냐면 각각의 분야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앱을 처음에 키면 일반적으로 응대하는 친절하게 응대하는 상담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운동을 물어보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피트니스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식단을 물어보면 영양사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각각 내가 질의응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 모델이 별도로 응답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가 있죠. MOA. 요거 같은 경우는 LLM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팀장이 있어요. 여기서는 슈퍼바이저랑 워커가 되게 중요해요. 팀장과 팀원들이 있어서 슈퍼바이저가 팀장님이 우리도 회사에서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갔더니 팀장님이 뭐라고 그러죠 보통? 뭐라고 하죠 보통? 네, 열심히 작업해서 갔어요. 다시 해요 그러죠. 얘도 말해요. 다시 하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그 퀄리티가 못 미치면 다시 하라고. 다시 하라고 하는데 이 다시 하라고 하면 또 워커들이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네, 될 때까지. 그래서 답변의 퀄리티를 쭉 계속 올리게 되는 그런 작업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빨리 가지만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워크플로우는 그럼 여기서 테스트만 해보고 끝나냐? 그러지 않아요. 바로 API랑 인베드 할 수 있는 코드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만들어 놓은 워크플로우를 기업 환경에 실제로 디플로이 할 때 코드 레벨까지도 바로 만들어서 서버 사이드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게 가장 키 퀘스천이죠. 내가 랭체인으로 이렇게 파이썬으로 if else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마치 협업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랑 얘네들이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협업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 이제 네이처에서 나온 최근 연구인데요. 이 사람과 LLM이 함께 작업하면 LLM끼리만 작업을 했을 때보다 성과가 훨씬 더 안 좋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LLM이 혼자서 작업을 했을 때보다 LLM과 사람이 같이 들어갔을 때 작업 성과가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if else while문 써가지고 어떻게든 얘네들끼리 협업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거 당연히 하드코딩하면 할 수 있잖아요. 랭체인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 성능이 더 안 좋아진다고요. 물론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네이처에 그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게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 혹은 LLM으로 협업하는 그룹 레벨의 리플렉션은 LLM이 알아서 평가하고 성능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게 하는 게 더 낫구나 라는 거를 알고 오늘 그것만 알아도 훨씬 되게 좋은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 보면 무한상사 짤방 이렇게 있죠. 보면 모두 여기 있는 회식에 참여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회식을 원하지 않는데 다 참여한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슬슬 이상해지죠. 이 협업도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때때로 제가 파라미터를 설정하긴 하거든요. 이게 뭐 100번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해라. 왜냐면 그렇게 하면 너무 무한 루프가 도니까. 근데 가끔씩 한 두세 번만 해도 답변이 막 나와요. 근데 사실 그 답변의 퀄리티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랭체인으로 하드코딩해서 때려 박으면 스스로 볼 때 성능이 좋지만 그래도 계속 돌리게 되는, 계속 돌리다 보면 성능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며 칼같이 1분 계속 저에게 압박을 주시지만 마치며 혼자서 LLM을 기업 환경에 도입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립스에서 이번에 발표한 건데 LLM 사람이 생성한 텍스트를 학습한 LLM은 편향을 가져요. 왜냐하면 사람도 편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 LLM의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도 편향이 있어요. 편향이 2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대환장 파티죠. 그렇죠? 네, 제가 이번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도 편향이 있다라는 건 또 제가 디시전 소프트의 또 탑저널에 투고를 한 페이퍼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부 다 편향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잘 실제 실무 현장에 도입을 하시려면 리서치 역량과 더불어서 실무적 역량도 같이 함께 가지고 가셔야 실제 잘 도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저희 회사 소개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생성 AI 도입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파트너가 진짜 많이 필요할 텐데요. 예전에 클라우드 도입할 때는 MSP라고 해가지고 메가존 클라우드랑 뭐 베스핀 글로벌이랑 뭐 클루코스랑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되게 편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성 AI는 그런 회사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가 비었네.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의자를 딱 앉았죠. 네. 그래서 MSP들이 다 해주는데 생성 AI는 그런 거 없나 해서 저희가 GSP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SP는 Gen AI 서비스 프로바이더. 기존의 MSP는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실제 지금 많은 기업들과 지금 현재 POC 프로젝트 등을 논의하고 있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는 사실 새로운 서비스들이 여러분 나오면 맨날 또 새로운 게 나왔어, 또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위기감만 엄청 느끼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희는 너무 즐거워요. 클로드에서 컴퓨터 유즈가 나왔대. 이제 사람이 컴퓨터를 안 써도 AI가 알아서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준대. 이러면 저는 너무 설레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을 다른 기업들한테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젠 AI라는 영역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실무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성과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고,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전체 커리어에서. 그래서 이제 기업용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성 AI 활용이 이 활용을 넘어서 영감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맥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